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장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과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를 애청하시는 대한민국의 국민과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미국에 계시는 제 친척 가운데 한 분께서 이번 선거 결과를 보시고 나서 참으로 걱정하는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수준이 그렇게나 낮아지고 어쩌다가 범죄인 범법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았는가라고 하는 탄식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서 들려오는 듯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지인분으로부터 받은 김태산 선생의 말과 글을 동영상으로 만든 것을 제가 받아서 저희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지금 몇천 명이 보신 것 같던데, 자, 그러한 이북에서 50여 년을 북한이라고 하는 폐쇄된 사회, 김일성 종족주의로 변질돼 버린 소위 김일성 우상 숭배교로 집단 컬트화, 집단 특정 종교 집단처럼 변질돼 버린 북쪽 사회를 살아봤던 김태산이란 정말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대한민국으로 2002년도에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을 찾았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김태산 선생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지금 20여 년 넘게 이 남쪽 사회에서 살아오면서 북쪽과 닮아가는 한심한 대한민국의 상황을 정말 피토하는 심정으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편집한 동영상으로 아침에 저희 방송에서 제가 전파를 했고요. 지금 또 김태산 선생의 글인데, 박근혜 정부가 보수파의 마지막 정부였다, 이런 내용으로 국민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북쪽에서 50여 년을 살다가 남으로 오신 이 김태산 선생의 이 글을 국민 여러분께 제가 공유해 드리는 것은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좀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이 방송에 녹화를 합니다. 다름이 아닌 이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고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어서 무슨 위험이 어디서로부터 오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위험을 방어하고 제거해서 이 나라가 안전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이것이 지금 전혀 거의 교육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 부서에 무슨 장차관 이런 친구들도 제대로 된 사상과 이념이 없고 역사 의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올바른 정책 입안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현장에서 확행해 나가는 실천 역량도 대단히 미흡합니다. 거의 입에서 젖비린내 나는 아이들의 수준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3월 21일 날 작성된 김태산 선생의 글을 국민께 공유해 드림으로써 우리의 이 사고방식과 그리고 현실을 읽어내는 우리들의 시야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해 드립니다. 자, 글은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한국에 다시는 보수 정권이 서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 욕을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수 우파들과 강남 좌파들이 자기의 그 귀중한 재산을 지키려면 정신을 차리기 바라면서 이 글을 쓰게 됩니다. 한국이 지금처럼 대변혁이 없이 10년 이상 더 가게 되면 종북, 친중 좌파들만 득실거리고 애국 보수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부자들은 살기 힘든, 즉
문재인이 꿈꾸던 그러한 나라로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북한과 중공은 계속 힘을 집중하여 한국에서 저들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수파는 북한, 중국의 침투를 막을 힘도 막을 의지도 없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이미 중요 부위는 다 먹었기 때문이죠. 둘째로 지금의 한국에는 간첩들과 친중, 종북 역적들을 청소할 자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종북 세력과 친중 세력들은 천적이 없는 산속의 멧돼지처럼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서 국가의 곳곳을 장악하고 애국 보수를 매장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종북, 친중, 멧돼지 무리를 잡을 포수와 사냥개가 없습니다. 정치 무대에서 5.18과 선거 조작을 의심하는 애국자들은 쫓겨납니다. 범법자와 역적들은 당당하게 공천을 받아도 그 누구도 찍소리를 못하는다. 셋째, 지금 미국은 한국 땅덩어리만 지켜줄 뿐 한국이 정치 사상적으로 침략당해서 무너져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분명히 미국은 북한과 중국의 간첩들의 활동을 잘 알면서도 한국을 돕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 보수는 북한, 중국의 지원을 받는 좌파들과의 싸움에서 백전백패하게 됩니다. 하기는 미국을 나무랄 것도 못 됩니다. 지난날 이명박, 박근혜도 미국과 손잡고 친중, 종북 세력을 청소하려는 주인의 의지와 노력이 전혀 없었으니 미국인들 어찌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역대적으로 보수 대통령들은 자신도 못 지키고 쫓겨나거나 총 맞아 죽고 감방 가고 죽어서도 개 1000대를 받게 됩니다. 나라 청소를 하지 않은 보수 대통령들의 인과응보이고 자업자득임을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넷째, 지금도 좌파들은 튼튼한 자금 원천을 두고 계획적으로 대를 이어갈 새로운 좌파들을 계속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든든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수들은 젊은 세대 양성 따위는 꿈도 못 꿉니다. 그나마 지금 싸우는 보수들은 모두 70대, 80대를 넘긴 서산 낙일의 운명세대라 하겠습니다. 지금 종북들은 민노총 100만 세력과 지하 무장 조직까지 거느리고 때를 기다리고 있으나 보수들은 겨우 힘없는 좌익 출신의 윤석열이라는 차악의 정부만 붙잡고 연명해 가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보수들에게는 이끌어줄 당도, 이끌어줄 지도자도 없습니다. 지금 애국적인 당들이 새로 생겨나도 어리석은 한국인들은 새로 생긴 당은 믿지 않고 오직 정치 쓰레기들만 모인 기존의 정당만 빨아대기 때문에 희망이 조금도 없습니다. 지금도 종북들보다 애국 보수의 숫자가 더 많지만 탄핵과 부정선거를 지지하고 5.18 헌법화를 주장하는 자들을 따르는 최고의 바보들 때문에 역시 안 되고 있습니다. 멍청한 보수는 이재명만 피하면 대단한 일이라도 생길 것처럼 떠들어대면서도 한동훈이나 국민의힘당도 또 원희룡도 이재명과 같은 자들임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5.16 같은 사변이 일어나기 전에는 한국에는 미군도 더는 남아있지 못할 정도로 종북, 친중의 무리가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고 애국 보수는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분명한 것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간첩들과 주사파들의 세상에서 눈치를 보면서 평등하게 먹고 평등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애국가처럼 하늘의 보호가 자유 대한민국을 영원히 지켜주기를 간절히 빌면서 글을 마칩니다. 2024년 3월 21일 김태산. 자, 국민 여러분, 이 김태산 선생은 북의 김일성 독재 왕조 세력 지배하에서 50년 이상을 살다가 그곳을 떠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생명과 목숨을 걸고 왜 북한 영역을 탈출했겠습니까? 자, 철진한 소리라고 하면서 이 땅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좌익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철없는 아이들이 있죠. 진짜 철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보면요, 멀쩡하게 무슨 서울대학교도 나오고 그것도 의대도 나오고 법대도 나오고 이런 철없는 아이들이 지금 이 나라에 무슨 정치를 한다, 사회적인 지도 세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 여러분, 지금 현재 이번에 총선 결과로 이런 망연자실한 결과를 보시고 우리 얼마나 많은 애국 국민들이 또 애국 시민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지금 주말이지만 간간히 들려오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참 어떻게 하면은 이 난관을 헤쳐나갈지 근심의 한숨의 목소리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절대로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공산화가 되려고 많은 역적 세력들, 간첩 세력들이 그동안도 최선을 다해서 북한에 헌납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많은 이 나라는 결코 그렇게 쉽사리 넘어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총선에서 졌어요. 국민의힘이 졌어요. 소위 말해서 자유보수 세력이 졌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이제는 오늘부터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요, 자유보수 세력이 졌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결코 자유보수 세력도 아니고 애국 세력도 아닙니다. 저들의 이번에 지금 부정선거가 일어나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도처에서 졌다, 이렇게 애들 얘기를 하는데요. 자, 과연 무조건적인 선거관리위원회만의 100% 실책과 그리고 의도된 계획하에서 거짓으로 선거를 치렀다고 하셔요. 보세요. 자, 그러면 국민의힘당에서 공천은 올바로 했습니까? 바른 사람들을 공천을 했습니까? 애국 세력들 가운데 진정한 자유시민을 몇 명이나 공천했습니까? 없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서울 경기 지역에서요, 권영세 같은 사람도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동작을의 나경원 씨도 다시 당선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부정선거를 했다고 하는데 왜 안 떨어지고 붙었을까요? 왜? 미세한 차이로 붙었겠죠. 그러나 그 부정선거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출마한 지역에서 그리고 국힘당에서 공천한 사람들로 사람들의 민심을 절대적으로 더 얻었더라면, 즉 득심을 했더라면 선거에서 졌겠습니까? 왜? 지금 저는 공병호 박사님이나 여타 다른 유튜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저는 거의 100%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동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부정선거한 객관적인 물증, 즉 빼박 증거를 갖다 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증거 없이 지금 숫자 통계로 봤더니 사전투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어서 거짓을 했다, 부정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얘기는요, 저도 2018년, 19년 그때부터 공정선거 국민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제가 사무총장 하면서 벌써 그 얘기는
오래전부터 해왔던 얘기입니다. 자, 가장 문제가 되는 사전투표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직 모르는 국민들이 많아요. 자,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나 장차관들이나 심지어 이번에 국힘당에 출마했던 모든 사람들은 한동훈 씨와 함께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이 사전투표에 어떠한 맹점이 있는지 전혀 공부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국민의 참정권을 높이기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라면서 사전투표를 해요. 결국에 지금 공병호 박사를 비롯한 적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거짓의 부정의 단초가 사전투표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사전투표를 영으로 수렴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저는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했나요? 사전투표하면 안 된다라고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 투표가 끝나고 나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사전투표함이 열려지면서 거기서 부정이 비롯됐다고 얘기해요. 자, 그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종로구의 최재형 의원, 곽상원이한테 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김민석이 같은 애들도 영등포에서 그렇게 이겼다 그러고, 뭐 고민정이도 그렇게 해서 이겼다 그러는데, 자, 국민 여러분, 고민정이 같이 저렇게 철없고 실력도 없는 애들이 국회의원 되는 게 이 나라 현실이에요. 김민석이처럼 서울대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 한 지 안 하고 오직 운동권에 파묻혀서 바지사장 노릇했던, 그야말로 뭐라 그럽니까, 그걸 기생집에 가면 그 얼굴 마담 있죠, 그런 역할을 했던 애가 김민석이 같은 애들이에요. 그럼 그런 애들이 이 정치판에서 하다못해 정청래 같은 애들도 지금 국회의원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자면은 국민의힘에서 그와 같은 철딱선이 없고 저질의 애들을 격파하고 무찌를 수 있는 정제된 인간들을 공천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검수완박할 때 모두 다 찬성을 하고 북쪽 아이들의 의견에 대해서 찬양하고 찬동했던 그런 자들을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해서 그 폐기물들을, 폐품들을 국민의힘이 받아다가 공천하고 아주 멋지게 다 졌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말이 수원수구하리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잘못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자, 지금 대한민국이란 사회가 몹시도 배부른 사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선대에서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해주셔서 그 다 쓰러져가던 잿더미의 거지의 국가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열성고락 안에 들 정도로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배가 불러졌어요. 배가 많이 부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넘치고 충만해야만 만족할 줄 아는 아주 못된 나약한 버릇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김태산 선생의 글을 소개를 하면서 이 산속의 멧돼지처럼 이런 불어나는 친중 세력과 종북 세력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다들 뭘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안 합니다. 자, 극명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정치 무대에서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 그래요. 그리고 48년 4월 3일 날 있었던 4.3 제주 폭동 사건도 민주화 운동이라 그러고, 1948년 10월 19일 날 여수 순천에서 있었던 육군제 14연대 반란 사건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80년 5월 18일 날 있었던 광주에서 건도 자유운동, 민주화 운동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민주라는 게 어떤 민주주의인지 아십니까? 바로 공산주의의 또 다른 표현인 인민민주주의, 혹은 민중민주주의, 아니면 최근 들어서는 포장되어서 선전되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공산주의는요, 이 지구상에 현존하는 모든 사상과 제도들 가운데 가장
악마 중에 악마이고 악습 중에 악습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아직도 모르신다라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개돼지가 맞습니다. 그 같은 일들이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공산 세력의 불순한 기도와 책동이었다. 모반이고 반역이었다. 이거를 지금도 모른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개돼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들의 사상이 퇴락되고 낙후되도록끔 그대로 지금도 먼 산 불 보듯이 하고 있는 교육부, 그리고 문체부, 그리고 통일부,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국정원, 이런 곳은요 자기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지금 포기한 상태예요. 완벽하게 나라와 국민의 삶과 재산을 포기해버린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한 발짝 더 나가면은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안심하는 이런 바보 멍청이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이 미쳤다고 74년 전처럼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자신들의 자식들을 보내서 이 땅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이데올로기 전쟁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그렇기 때문에 그 냉전 시대에 전 세계적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즉 팍스 아메리카나의 그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미국의 어쩔 수 없는 참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운 좋게도 그러한 미국과 연합군 세력이 참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도우신 천우신조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했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배가 좀 불러줬다고 해서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달콤하게 선전선동하는 종북, 그리고 친중 세력들의 이런 허무맹랑한 거짓 선전에 속아서 이렇게 바보 같은 결정을 내렸어요. 누구를 탓할 겁니까? 지금 보면은요, 윤석열 대통령 탓하는 소리 많아요. 한동훈 씨 탓하는 소리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 천거했던 그 경찰 출신 애들이 둘이 있었어요. 이번에 유삼영이하고 이지연인가 하는. 걔네들도 경찰대학 출신이고 경찰에서 아마 일을 했어도 잘할 수 있는 애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 머릿속에 뭔가 잘못된 생각이 주입이 돼 있었던 것이죠. 걔네들이 좌파가 된 거예요. 분명히 경찰대학 들어갈 때는 자유우파 생각을 갖고 뭐 소위 경찰 아이들 얘기한 대로 민중의 지팡이가 되고 이 나라의 호국 간성이 되겠다라고 경찰대학을 갔겠죠. 그런데 경찰대학에 나와서 이리저리 뭐 공부도 해보고 꿀도 빨아보고 다녀보더니 얘네들이 어느 순간에 좌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정치하겠다고 나섰다가 이번에 떨어졌죠. 그러면 이번에 떨어졌던 유삼영이나 이지연 같은 경찰 출신의 그 경찰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데, 걔네들이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떨어진 애들보다 소질이나 자질은 부족할까요? 어느 측면에서 보면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요, 근본적으로 무슨 전략을 갖고 이번에 선거에 등장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를 지향하는 겁니까?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그 지향하는 가치에 의해서 형성된 전략 전술, 그 전선 라인은 어떻게 구축을 해서 선거에 몰입을 했습니까? 한동훈이 그 철없는 이제 갓 50살 된 그런 애를 장관시켰다가 한동훈이가 오면은 뭐가 될 것처럼 환호를 했죠. 그러나 참패를 했어요. 보시면서 이제 모르시겠어요? 한동훈이는 역사 공부를 해도 사법시험에 사지선다형에서 골라서 빼내먹는 그런 정도의 역사 공부한 자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역사를 몰라요. 그리고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 그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그 우병우처럼 얘네들이 특수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공안을 몰라요. 공산주의가 뭔지 몰라요. 공산당이 뭔지. 응? 그리고 걔네들이 남조선을 적화혁명으로 적화 통일시키기 위해서
뭐를 대비하고 준비하는지 전혀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한동훈이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저는 역사를 공부하지 않은 한동훈이가 한편으로는 가련하고 측은해 보입니다. 왜? 저 녀석이 살아오면서 헛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김경률이 같이 그 때만 되면은 기업의 비리, 부정을 갖다 와가지고 고자질 해주는 그런 빨대 역할을 해주던 그런 아이가 마치 무슨 이 나라에 큰일 할 거로 생각을 하고 김경률이 이런 애들을 뽑아다가 비대위원을 앉히고 했던 그의 얄팍한 역사의식 그리고 아주 이기적인 생각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소위 말하는 한동훈 씨가 완벽하게 패배를 당해줬죠. 소위 국민의힘당이라는 곳이 보수 정당도 아니고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주장하는 그런 정당도 아닙니다. 그곳은 종북주의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친중주의자들도 많아요. 이미 친중 의원연맹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자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미 2009년도에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을 맺은 국민의힘은 이미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지가 오래 전입니다. 뭐 양국 간에 뭐 우호 관계를 증진시킨다. 여러 가지 연맹, 협회, 무슨 뭐 단체들이 많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중국을 제대로 알고 중국과 교류를 한 사람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중국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중국 대사를 해요. 에? 중국의 역사도 중국의 가치관도 중국 공산당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중국 대사도 하고 중국 대사관에 가서 일을 해요. 그러니 일이 되겠습니까? 거꾸로 서울에 나와 있는 중국 대사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파견한 중국에서 온 외교관들 보십시오. 한국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근데 북경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에서 파견시킨 외교관들 뭐 상해도 있고 광저우도 있고 시안에도 있고 성도도 있고 뭐 대련도 있고 심양도 있고 뭐 청도 많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중국말 제대로 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가 보시라고요. 자, 이런 식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번에도 애국적인 정당들이 새로 생겨나기도 했죠. 자, 지금 국회가 공산화되어 가고 있으면 그 공산화되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정당한테 표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워도 다시 한 번이야. 국힘당을 도와야 돼.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돼. 이게 바로 보수들이 기회주의자이고 바보 멍청이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2년이 다 돼가도록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는데 지금 문재인 씨를 조사에 착수나 했나요? 이재명 씨를 구속을 시켰던가요? 뭐 했습니까, 그동안에? 일각에서는 같은 팀 아니야? 이런 식의 자조 섞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국민 여러분. 하지만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늘에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겠지만 앞으로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아니면 언제가 될지 모르는 다음번에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올바른 대통령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된다고? 우리 국민이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나라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앞으로 저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와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께서 깨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야만 올바른 현실을 파악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판별해서 올바른 결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을 결과를 보시고 너무들 절망, 낭망들 하지 마시고요.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정신들 차리고 이제는 우리의 의식과 역사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뀌어진 역사의식과 역사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반드시 사상전과 이념전쟁에서 승리해야만 이 나라를 영원한
아름다운 국가, 소위 공산 전체주의 사회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품위 있고 격조 높은 대한민국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심기일전하시고 기운들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국민 여러분 귀한 시간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장 최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